인생살이는 왜 두려움의 연속일까요? 두려움 속에 펼쳐지는 인생 영화 속의 갇혀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영화를 창조하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는 한 나는 두려운 영화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거울 명상을 하지 않고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두어 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 오빠는 조현병 전 단계를 진단받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폭력성도 있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도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헉헉거리기에 노크를 했더니 왜 방해하느냐며 갖은 욕설을 퍼붓고 제 얼굴을 때리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집어던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상황도 제 탓이라고 파는 엄마한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가족들은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던 이 두려운 상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말은 마음이 꾸며낸 가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이 가짜라면 그 상황의 연속인 지금 상황은 가짜가 아닐까요? 지금 상황도 역시 가짜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가짜라면 가짜 상황을 보고 올라오는 두려움은 진짜일까요? 두려움도 역시 가짜입니다. 진짜로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두려움이 올라오자 진짜로 두려운 상황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억눌러버린 것입니다. 가짜인 두려움을 진짜라고 착각해 억눌러버리면 무시에 억눌린 두려움은 어디로 갈까요?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두려운 상황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억눌려 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두려운 상황이 두려운 영화라면 내 몸은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상황, 즉 영화 속의 등장인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내 몸도 가짜입니다. 등장인물인 내 몸은 난 피해자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 가해자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타나 가해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 상황은 물론 영화 속의 상황입니다. 내가 영화 속의 피해자로 살아갈 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영화를 지켜보는 텅 빈 마음이 되면 모든 게 가짜입니다. 두려운 상황도 가짜이고 가짜 상황을 볼 때 올라오는 두려움도 가짜이고 가짜 상황 속에 내 몸도 가짜입니다. 왜 모든 게 가짜일까요?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꾸며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꾸며내는 두려운 상황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생각이 꾸며내는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생각이 꾸며내는 내 몸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시간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꾸며내는 인생 영화도 미리 설계된 시간이 다가오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이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는 텅 빈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임을 알면 텅 빈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나는 늘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롤러코스터의 안전함을 믿으면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겨놓고 마음껏 공포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텅 빈 마음에게 내 몸을 맡겨놓으면
두려움도 마음 놓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껏 느껴주면 사라지는 가짜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두려운 상황도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모든 게 무섭고 우울증도 심합니다. 저는 직장 상사와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오래 하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 모든 걸 회사에 쏟아부었고 감정적, 물질적으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긴 연애 끝에 헤어지게 되는데 버림받은 기분과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억울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만나는 게 매우 불편하고 공적인 업무도 수행하기 힘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느낌, 불안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어서 잠도 못 자겠고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상사와 함께 지내온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영화 속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영화의 연속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는 직장 상사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왜 나는 이 영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몸을 나와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내가 버림받는 등장인물이 되면 자연히 나를 버리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버리고 버림받는 인생 영화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너와 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디서 떠오르는 거지 하고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영화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시야가 텅 빈 마음으로 넓어지는 순간 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버림받은 두려움을 텅 빈 마음속에서 느껴주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고 버림받는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텅 빈 무한한 마음은 내가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려운 상황은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영화구나 하고 자각하면 자갈수록 나는 점점 더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되고 텅 빈 마음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인생은 온갖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상황들을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몸으로 경험하며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고 영화를 지켜보는 텅 빈 무한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